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지리학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사실은 제일 주목받는 이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뿐만 아니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입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그 428억 부분입니다. 김만배 씨는 지금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욱,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이런 대장동 관련 주변인들이 전부 다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쪽, 정진상, 김용 이런 쪽만 지금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4월 20일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2020년 5월이나 6월쯤에 대장, 여기서 대장은 이재명이죠. 대장 대선 나갈 건데 형 20억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김만배 씨가 나를 거기에 끌어들이지 마라. 니네 대장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선 준비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실제 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의 여러 가지의 정황도 전부 다 돈을 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김만배 씨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술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본인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증언을 만들어내지 말고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지. 그렇게 모순된 진술을 계속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4월 20일이라고 했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또 한 번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그 재선이 결국 됐죠. 그 지방선거 때 이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건데 남욱이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는 탐앤탐스에서 김만배한테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요. 그래서 김만배가 그 돈을 받아서 유동규한테 주었다. 이런 의혹인데 유동규는 그 돈을 분당 정자동에 있는 카페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돈을 전달받았다거나 요건 남욱, 전달했다 요건 유동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남욱은 돈을 줬다고 하고 김만배 씨한테 유동규는 받았다고 하니 맞겠죠라고 인정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맞지 않죠? 앞뒤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끝까지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달했다는 거를. 그 다음에 2014년 즈음에 또 남욱 변호사한테 12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8억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1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8억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억이 나면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 거지. 왜 또 남욱이 12억 5천 원이라고 그러니까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저하고 판사나 생각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니 8억 7천만 원은 본인이 썼다는 건데 김만배 본인이 썼다는 건데 어떻게 썼는지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만배가 성남 지역 유력자와 토호들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아니 그래 유력자 토호 누구한테 줬다는 거냐? 그러니까 김만배가 돌아가신 최땡땡 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아니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말 안 하면 진술 거부를 하세요. 4월 20일 상황하고 똑같은 경고, 호통을 칩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또 김만배 씨의 선거 동향 파악을 위해서 돈을 썼다, 또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동향 파악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한테 줬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만배 씨가 아니요, 공무원한테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또 유동규는 공무원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김만배가 유동규한테는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공무원이죠. 공무원한테는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유동규한테는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술에 앞뒤 모순된 거 판사는 그 진술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잘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골프를 칠 때는 태광 CC에서만 쳤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대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뒷부분에 가서, 어제 재판 뒷부분에 가서는 배성준 기자 나무가고 안성큐 골프장에 갔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성큐 골프장은 안성에 있는 그 골프존이 운영하는 골프장이거든요. 아니 태광 CC에서만 골프를 쳤다고 얘기해놓고서 뒤에 가서는 또 안성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진술이 사실이냐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판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재판에서도 이러는데 지난번 재판과 이번 재판 비교해보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호통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유동규가 열심히 선거운동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또 이렇게 진술을 앞에다 해놓고, 뒤에서는 이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유동규를 데리고 대순진리에 고위 서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서 유동규의 요청을 받고 자기가 대순진리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해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유동규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김만배 씨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완전히 뒤바뀐 얘기를 계속해서 판사로부터 지금 보도된 것만 두 번째 경고죠. 이런 경고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김만배 씨는 김만배 씨를 최근에 만난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오로지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1호에 700억, 그 중에 공통경비 이런 거 빼면 428억, 이 부분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정진상, 김용, 유동규 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약정을 했으니까. 물론 구두지만.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700억은 자기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700억, 이거는 이재명 몫이 아니다, 내 거다. 당초 이재명 시장 측에 약속했던 거를 부인하면서, 그게 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자기 거다, 그 돈은. 그 돈만 가져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산다. 아마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진술을 다 부인하는데, 그 진술 부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죽은 사람한테 돈을 썼다고를 하지 않나. 이 골프장에 여러 골프장 다녔으면서, 아니 골프 치는 사람이 한 골프장만 다녔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결국 판사로부터 수시로 경고를 듣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의 진술은 판사조차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술 안 하려고 하면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김만배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그 428억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약속을 했느냐,
김만배 씨만 인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인정했고 정진상, 김용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이 나가야 할 은행 저수지는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1호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 저수지에 물을 댈 곳이 여기입니다. 그 얘기를 뭐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도 했으니까, 절반은 그분 것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시인하고 그걸 약속하게 된 경위, 이것만 김만배 씨가 설명을 하면, 그러면 뭐 이재명 시장 측에 428억 약속했다는 거는 정말 공소장에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김만배 씨가 그걸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정진상이나 김용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 인정하면 그건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고, 인정 안 하더라도 김만배 씨가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끝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김만배가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어제가 15차 공판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대장동 공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김만배 씨의 배임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뇌물 증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판사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김만배 씨한테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판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만배가 거짓말하는 거고, 남욱,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사가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이렇게 김만배 씨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경고를 할 정도면 적어도 김만배 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판사의 뇌리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의 결과는 지금 이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게 되면 결국 김만배 씨가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재판이 좀 빨리 끝나야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금 이 재판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니까, 그 기대가 깨져야 김만배 씨가 다른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